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해내고 때로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을 많이 벌면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이뤄놓고 보니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죠. 우리는 종종 즐거움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려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손자 손녀와의 시간을 늘리거나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즐거움은 목적지가 아니라 태도이며 그 시작은 우리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고. 오늘 소개할 5명의 철학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즐거움은 바깥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제 그들의 지혜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픽테토스의 조언. 내 통제 안에 있는 것만 신경 써라. 에픽테토스는 서기 1세기경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내 통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하라. 50대, 60대가 되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서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의 결혼 시기는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매일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것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 세상의 변화, 과거의 실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 반응, 선택은 내 것입니다. 비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몫이죠. 우산을 쓰거나 빗소리를 즐기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요즘 TV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화를 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 경제 상황의 변화, 사회의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기,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산책하기, 좋은 책 한 권 천천히 읽어보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 순간부터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에피쿠로스의 조언. 적게 바라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흔히 쾌락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쾌락은 절제된 기쁨을 뜻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유하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원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자리. 그때는 그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어떤가요? 아파트 평수가 조금 넓다고 해서, 외제차를 탄다고 해서 근본적인 행복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걱정거리만 늘어났습니다.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잃을까봐 불안해지고 더 좋은 것과 비교하며 불만족스러워지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백화점 VIP 카드가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동네 슈퍼 아저씨와 나누는 인사가 더 소중하다. 에피쿠로스는 단순한 기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친구와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고요한 아침의 햇살, 철학에 대해 나누는 대화. 그에게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치였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우리도 이런 소소한 기쁨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 오랜 친구와 나누는 진솔한 대화,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무사히 보낸다는 감사함. 에피쿠로스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음식, 친구, 그리고 지혜. 이 셋만 있다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는 어떤가요? 건강한 식사,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쌓은 지혜.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정말 부족할 것이 없지 않을까요? 젊은 시절 추석이나 설날이면 큰 선물을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았지만 지금은 가족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에피쿠로스의 지혜를 따라 이제는 빼기의 철학을 실천해 보세요. 더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복잡한 욕망보다는 단순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쁨을 쫓고 있나요? 혹시 너무 멀리서만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세 번째, 장자의 조언, 억지로 살지 마라, 흐름에 맡겨라. 장자는 기원전 4세기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위대한 도가 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장자는 이런 깊은 통찰을 들려주었습니다. 물처럼 살아라. 때로는 힘차게 흐르고 때로는 고요히 머무르며 그리고 필요할 때는 비워낼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써왔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주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승진을 위해 달렸고, 가정에서는 완벽한 부모가 되고자 노력했으며,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죠. 하지만 그 치열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토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평생 정해진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다가 갑자기 멈춰 서니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함이 밀려오는 거죠. 이때 장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억지로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 보라고 말입니다. 그의 지혜는 물의 철학에서 빛을 발합니다. 물은 결코 바위를 강제로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바위를 관통하게 되죠.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수십 군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해 좌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동네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인생 2막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강요된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장자의 가르침을 현대의 삶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는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간섭하려 들지 말고 손주들의 교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고집스럽게 바꾸려 하지 말며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무리하게 젊은 시절의 페이스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또 이런 아름다운 비유를 들려줍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 유연한 갈대는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곱게 뻗은 소나무는 그 단단함 때문에 오히려 꺾여버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단한 고집이 아닌 부드러운 유연성입니다. 젊은 시절 굳게 믿었던 가치관과 기준들을 하나씩 부드럽게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맑은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 억지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쇼펜하우어의 조언, 기대하지 말고 관찰하라.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사상가입니다. 그는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철학은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본래 고통의 연속이라고 보았던 그의 시각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큰 해방으로 이끕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실망도 줄고 기쁨은 배가 된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50대, 60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망과 마주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살지 않을 때의 속상함,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강의 한계, 은퇴 후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현실들, 세월과 함께 조금씩 멀어지는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실망의 근원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웠던 지나친 기대입니다. 자녀는 반드시 명문대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효도를 해야 한다고 믿었고 은퇴 후에는 마치 영화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노후가 펼쳐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기대야말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함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진정한 즐거움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불현듯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에 미소 짓게 되는 순간,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혼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특별히 향긋하게 느껴지는 시간, 저녁 산책길에 마주치는 노을의 아름다움, 잠들기 전 읽는 책 한 페이지가 주는 작은 깨달음, 이런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드는 진짜 보물입니다. 최근 한 수강생이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아침, 갑자기 걸려온 손자의 전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주는 감동이 수백만 원짜리 선물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욱 특별했던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통받고 삶을 관찰하는 사람은 배운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갈 때, 아, 저 아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도 이 몸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일해 주었나? 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일 때도 이 모든 혼돈 속에도 나름의 질서가 숨어 있겠지. 라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관찰자의 시선을 가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단순한 현상으로 바뀌고 가슴 아픈 실망들이 값진 경험으로 탈바꿈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관찰하세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공자의 조언, 의미를 따를 때 즐거움은 따라온다. 공자는 기원전 6세기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단순히 도덕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을 고민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즐겁되 방탕하지 않고 슬퍼하되 상하지 않는다. 즐거움이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내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자긍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이제는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하죠. 공자는 사람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직업인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곧 즐거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퇴직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젊은 엄마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준다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책 정리와 독서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평생 책을 좋아했던 경험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교하지 않고 억지로 꾸미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이것이 공자가 말한 군자의 자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고 한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사회가 시끄럽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작은 공간에서라도 평화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공자는 70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이면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50대, 60대의 우리도 이제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거나 무리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태도가 결국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마무리 철학자들이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 이 5명의 철학자는 서양과 동양, 고대와 근대를 넘나들지만 모두 공통된 진실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며 무언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했고 에피쿠로스는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장자는 억지스러운 노력을 내려놓으라 했고 쇼펜하우어는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내려놓으라 했죠. 50대, 60대가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런 지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뭔가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소중한 경험들,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더 가지려 하고 있나요? 혹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다면, 맛있는 식사를 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의 삶은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멀리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나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가까운 지혜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 따라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즐겁게 살아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에픽테토스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해 보자. 점심을 드실 때는 에피쿠로스의 지혜를 기억해 보세요. 이 한 끼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오후에 산책을 하실 때는 장자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억지로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걸어보자. 저녁에 TV를 보실 때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떠올려 보세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보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공자의 말씀을 새겨 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 역할을 충실히 해냈구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일상이 작은 철학의 실천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